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대한저시자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상습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대한저시자사한테 무슨 일을 당했는지 또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헌혈을 받게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헌혈을 받게 된 날짜와 시간은 작년 2019년 6월 19일 날에 수요일에 학교에서 그 헌혈 박스를 통해 헌혈을 받게 됐는데요. 그 헌혈 양은 320ml인데요. 왜 320ml냐?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생일이 지난 사람은 400ml까지 다른 사람에게 헌혈할 수 있는데요. 생애 첫 헌혈한 느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2년생 12월 12일이고요. 헌혈 증서 번호는 07-19-063323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여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하신 기아에게 기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린다고 대한저시자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작년 2019년 10월 6일 금요일 학교에 또 헌혈버스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또 기분이 좋아서 헌혈 신청을 합니다. 12월 6일 날 금요일 진짜로 학교에 헌혈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헌혈할 생각에 기분이 들떠 헌혈버스에 갔더니 헌혈버스에서 일하고 있는 대략 22살에서 23살 정도의 어린 간호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학생은 2019년도 6월 19일 날 당시 헌혈던 혈액에서 비틀즈 항체라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그 비틀즈 항체가 뭔지 몰라서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뭐 특유의 특별한 항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가 이 혈액은 그 수혈자에게 헌혈할 수 없는 혈액이라 학생은 앞으로 헌혈버스에서 하는 혈액 아니 헌혈버스에서 하는 헌혈은 절대로 할 수 없으므로 학생은 이제부터 헌혈버스 헌혈은 이제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저한테 간호사가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우, 그리고 그 간호사가 학생은 그 헌혈식 가서 헌혈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아까 그 말한 비틀스 항체라는 그 항체 때문에 헌혈버스에서 하는 헌혈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그 비틀즈 항체라는 그 단어가 뭔지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짜증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 훗날 그 비틀즈 항체라는 거를 네이버 초록창에 검색해봤습니다. 제가 진짜 먼 훗날 그 사이트를 통해서 아 죄송합니다. 게임 알림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감사하게 들은 비틀즈 항체를 검색해봤는데 그거와 관련된 학명과 그거와 관련된 의료명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내용만 나옵니다. 주작이 아닌 일 밝히기 위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비틀즈 항체라는 그런 학명과 그런 관련된 그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초록창을 통해 그 비틀즈 항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도 비틀즈 항체 검색해 봤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보셨죠? 네이버에도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음에도 검색해 봤는데 살펴보시죠. 역시나 어학사전에도 지식백과에도 뭐 어디에도 그런 관련된 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대한저식자사의 로고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혈액 관련된 관리하는 기관은 대한저식자사에 연관되어 있는 대한저식자사 혈액관리본부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다가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 사기죄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소개수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에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광의로는 사기죄야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를 포함한다. 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그러나 개개재물에 대한 소유권 범죄가 아니라 재산죄이다. 즉 사기 취득죄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위법 영득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오직 위법 이득의 대상이 되는 게의 재산이다. 반면 사기 이득죄의 대상은 보다 넓게 전체로서의 재산이다. 이 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합니다. 대한저식자사에 관련된 직원들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고를 잘못하였을 경우에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 물어야 합니다. 근데 대한저식자사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놓고 어떤 말을 지어내면서 거짓말하며 골탕을 먹였으니까 그 과정에서 돈 받고 일하는 거니까 사기죄에 가까운 거고 결론은 사기죄와 비슷하다는 거죠. 결론은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왜 가족들한테 왜 진작에 얘기 안 했냐면 일이 더 커질까봐 그랬어요. 저한테는 7살 터울의 형이랑 9살 터울의 누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 형이 알았으면은 당장 쫓아가서 뭐 어떻게든 막 하려고 했어요. 왜냐고? 내 동생이 어디 가서 창피하다 온 거니까. 그리고 우리 누나가 알았으면 그 대한저식자사 회사 쫓아가서 가운서를 머리 끄덕이 잡고 난리 났어요. 역시 내 동생이 어디 가서 창피다 온 거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알잖아요. 그러면 대한저식자사 쫓아가서 가운서 의사 막 머리 끄덕이 잡고 난리 났어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창피다 온 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가 이 사실 알았으면은 당장 쫓아가서 막 깽판 치고 난리 났어요. 왜냐고?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막 창피해 나온 거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막아주려고 이 사실을 가족들한테 숨겼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기관한테 받은 상처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저는 역시 대한저식자사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